네, 이 시각 올라오고 있는 10대 뉴스들 체크해봤고요. 종목별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메르츠 종금증권의 정명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대우건설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감리를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에 대우건설에 대해서 분식 회계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오늘장에서 결정짓게 됩니다. 전일의 상승폭 대부분 반납한 채 마이너스 3%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어떻게 대우건설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좀 악재는 주가에 이제 좀 선반영이 좀 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알겠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이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 그런 좀 이제 우발성 좀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연의 좀 펀더멘탈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 지금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석 이후에 분양시장이 지금 11만 가구 이상 지금 쏟아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10월 분양 물량이 거의 역대 최대치까지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화랑에 힘입어서 하반기에도 역시나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러한 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좀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주택시장이 밝기 때문에 동부건설 일회성 악재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제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568억 원의 동부 하이텍 주식을 전량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부제철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업 이제 자율협약이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좀 상황인데요. 이번 동부하이텍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점에서 좀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현재 자율협약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향후 이제 워크아웃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매수 관점으로만 좀 대응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그 동부제철 같은 경우 채권단과 지금 자율협약이 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10월 달에 이제 동부제철이 이제 워크아웃으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자 비용의 좀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역시나 좀 재무구조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이러한 좀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하지만 그 동부제철의 주 그 사업인 전기로 공장은 가동이 이제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좀 중국 그 철강 업체들과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은 다소 좀 밀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만 유효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동부제철은 워크아웃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8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장에서는 이 조리독감 확산 우려감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오늘 사채 발행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당중에 마이너스 5% 구간까지 접어들기도 했는데 8호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8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마성, 즉 그 AI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형적인 테마성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20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 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200억 규모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이 결국에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에는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BW 같은 경우에 주가에는 시가총액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투자에는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의견은 보류다라는 좀 의견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8호는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 보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츠 종금증권의 정명훈 과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대 뉴스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경제계 이슈부터 상장 소식, 투자 전략 소식, 그리고 조선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발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쟤네들 정말 급하구나라는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내일도 더 알찬 소식들 들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먼저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